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누어서 거론했던 이슈가 되고 있던 현수막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돈봉투 관련된 논쟁들, 또 현 정부의 외교 성과와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좀 다 못한 말씀들을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지난주에 막 논쟁 끝에 다 마무리되지 않았던 미처 더 하실 말씀들이 남아있던 그 얘기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보여주십시오. 일본 방사능, 독도 괴담,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아웃. 정우택 의원께서 걸었네요. 야, 여기 독도 괴담 나왔습니다. 독도 괴담,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나왔습니다. 우선 독도 괴담이라고 표현된 이 괴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말씀 언뜻 하셨는데요. 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독도를 뭐 넘겨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를 넘겨주겠다. 네. 이거를 독도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한 말씀 뭐 짧게 네. 드리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것도 그 위기 대응 매뉴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저는 매뉴얼이라고 평가해요. 이게 방식이 똑같아요. 허위사실 유포하고 네. 시위하고 네. 의원단이 방문을 해요. 예. 독도 갔다 왔잖아요. 네. 이게 일본 전략에 말리는 건 줄을 몰라요. 야당 입장에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참 우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 어린애들 전략에 같아요. 말리는 거다. 일본의 전략이 뭡니까?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 시키는 게 일본의 전략이에요. 어린애들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거 말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일단 이제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를 넘겨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네. 그게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면 독도 문제를 거론을 이제 대표끼리 혹은 대통령끼리 뭐 영수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뭐 중국하고 회담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거기에 중국의 뭐 열도가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아하. 피차. 아하.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거는 우리 건데요, 혹은 일본이 우리 건데요라고 하는 순간 나오는 겁니다. 판이 깨지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 원래 영토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이나 이 얘기를 일본의 언론에서는 기미오 후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고요. 예. 그래서 독도 괴담이라고 뭐 독도가 니네 거 우리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독도 문제를 거론을 하도록 한 거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예. 또 하나는 예. 저도 이제 그 말에는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해서 그 독도가 분쟁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계속 좀 버텨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깬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어허. 그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자기 지지율 내려간다고 독도 방문하는 바람에 예. 그때부터 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스럽다. 네. 이제는 그 총리가, 일본의 총리가 아무 때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독도 우리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또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경계해 왔었던 거예요. 예, 심지어는 예.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예. 그 얘기를 하면 대화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는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끝까지 막은 대통령이고요. 그 전에 대통령들이 다 그래 왔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앞뒤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거짓말.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괴담을 누가 퍼뜨리느냐, 저쪽이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을 예. 일본 총리가
자꾸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이거를 그 일본의 언론에 다 실렸으니까. 일본 언론 말을 그대로 다 믿으세요? 아니 민주당은? 그러면 일본의 정치인 말은 다 듣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독도를 방문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틀 전에 갔습니다. 지지율하고 상관없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비대 그 격려 차원에서 갔던 것이고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높이 평가합니다. 안 가신 거. 국제분쟁 지역 안 시킨 거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방사능 그 문제가 예, 또 예. 거짓 선동이라고 뭐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결국은 들러리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들러리다. 예, 그러면 여기 대만도 이미 그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 시찰단 보내가지고. 근데 대만은 1년 전부터 5차례에 걸쳐서 지금 시찰단을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찰단의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시찰단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7월 달이나 뭐 이때쯤 방류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가는 이런 시찰이 시찰이냐고. 아, 자칫 허가를 전제로 한 시찰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히 허가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의 모든 언론들은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허락했다는 듯이 언론을 써대고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시위를 할 때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가가지고 같이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예, 예. 최근에. 예. 이거 국민들께서 잠깐만요. 그 시찰단이 한 번에 끝일지 두 번에 끝일지 시찰단이 사찰단이 될지 아하. 그거를 장담하십니까? 현재는 시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시찰로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그게 거기 때문에. 외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하. 그리고 자꾸 예. 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 그 독도 괴담 얘기 나오셨으니까 네. 뭐 하실 말씀은 다 하실 거면서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고. 예. 제가 자꾸 오늘 그 민주당의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공포를 조장을 해요. 시위를 해요. 예. 의원단이 방문을 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례가 두 개 딱 있죠. 사드 배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고 그랬죠. 튀겨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네. 이거 광우병 걸린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난다고 아하. 공포 조장하고 시위하고 의원단 방문 다 했죠. 이거 저거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 민주당이 너무 고마운 게 눈에 보여요. 아하. 보여서 미안. 네. 아니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다잖아요. 저는요, 예. 공식적인 주장하고 시민단체 누가 뭐 민주당을 지지했을 법하게 보이는 아, 어떤 사람의 다르다? 개인 주장을 마치 주장을 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면 되게 우스워지고요. 제일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했던 당 대표들이 그럼 제일 앞열에서 시위한 건 뭐고? 어쨌든 광우병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드 배치 그 당시에는 저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고, 미국이 한반도를 어쨌든 전쟁의 포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어떤 국제적 전략 속에 사드가 지금은 대중국용이라는 거 다 알게 됐잖아요. 북한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결국은 추가 배치까지도 허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저는 그런 게 외교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는 게 일본에서는 자꾸 뭐 독도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고 왜 일본 언론만 믿고 자기 말은 못 믿냐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사찰단 가는 거죠. 사찰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찰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시찰단이나 혹은 검증단을 보내겠다고 검증이라고 계속 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셨죠. 예. 근데 제대로 맞았잖아요. 아하. 시찰단. 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찰- 누가 이거 거짓말을 하냐고. 외교의 초반의 시찰단이고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외교를 안 해보신 당이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두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반대만 했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익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이런 식의 일본의 구령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외교가 시작이니까 퍼주기만 했고 이제 받을 게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절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보면 요만큼 하다 우리가 양보하면 자기들도 양보할 거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죠. 조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뭐를 계속 해왔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요만큼 주면 자기 권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더 요구를 해왔던 게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퍼줘요. 요 말씀을 듣고 아마 현 정부의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외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던 현수막 세 번째 현수막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더 큰 변화 국민과 함께 이런 문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모 서원당협위원장 바이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큰 변화 이렇게 문구를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더 큰 변화라는 내용들을 덧붙여서요. 더 큰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런 해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1년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간이었다면 예. 그것은 과거 정권의 탓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2년 차부터는 예. 어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무엇을 했고 성과가 무엇인가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이제 도래했다. 더 이상 이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다. 이제는 그거는 안 된다. 물론 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인에서 쭉 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예.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것은 이제 이미 그거는 지난 세월의 얘기고 집권 2년 차부터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렵죠. 5년 솔직히 얘기하면 예. 이전 정부 탓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2년 맞습니다. 내내. 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수밖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고 운명이고 숙명일 수밖에 없어요. 2년 차부터는 예. 전 정권 탓하면 국민들이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이제 그런 핑계 그런 의미에서 더 큰 변화. 그렇다면 예. 그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거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다 이제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일단은 크게 봐서 이제 경제 문제에 들 수 있겠죠. 예. 그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예. 신성장 동력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교육개혁까지. 어떤 성과를 보이든 아니면 성과의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틀을 국민께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더 큰 변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고 있고,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더 큰 변화면 더 이상한 변화, 더 이상한 비정상화로 간다는 입장일 수도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주년 평가 토론회를 당내에서도 하고 개개인들도 하고 예. 또 각종 언론사나 뭐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네. 이런 거를 좀 모아봤어요. 예.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1년을 무지, 무능, 무책임의 산모 정권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로지 야당과의 대화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일치 없이 개인의 목소리만 내고 밀어붙이는 무지함. 예. 그 다음에 무지. 이태원에서 수백 명, 150여 명이야 청년들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하나 지지 않고 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무능한 정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알리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는데도 혹은 아까 외교 문제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중국이나 뭐 각종 심지어는 동남아 이런에도 수출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변화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를 다 1주년 기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좀 훑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뭐를 했냐고 그러면은 3대 개혁 얘기를 계속 하셔요. 예, 그렇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예, 그렇죠. 연금개혁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뭐 진전된 게 없으니까 일단 개혁 안 하는 걸로 보고요. 노동개혁과 관련돼서는 120시간, 60시간 외에는 노조 때려잡는 거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개혁 한다고 그러시더니 5세까지 학교 교육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네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 탓할 수는 없는 이제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된다. 이제는 더 큰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성과를 얘기하려니 무지, 무능, 무책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민주당에서 하셨는데 뭐,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까? 네. 왜냐하면 야당이니까요. 포용력이 후한무치다. 그리고 지난 정권 얘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더 얘기 않고. 무지무능 무책임 정권이라 했는데 뭐 지난 정권에 저도 할 말 많아요. 뭐 시리즈가 다 있는데 시리즈가 그건 안 하고 그냥 네. 현재 민주당 얘기를 하면 네. 현재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인성이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연금 개혁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제가 살짝 웃었는데 예. 요건 지난 정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뭘 하셨어요? 연금 개혁 이거 필요하다. 이거 미래 세대의 짐된다. 예. 당장 우리부터도 문제 아닙니까? 고갈될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있고 예. 이거 손 안 대는 이유 뭐예요? 정치권 똑같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힘 가졌을 때 여당 가졌을 때 선거 눈치 보느라고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인 이유 부채가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다. 5년 자기가 욕 먹어도 일할 거 하고 나갈 대통령이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연금 개혁을 5년 내에 완성해 놓는다? 이건 저는 지지도 못하고 찬성도 안 할 거예요. 아하, 왜? 예. 연금 개혁은 굉장히 민감하고 좀 터치해야 될 부분이 너무 세세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연금 개혁의 큰 틀과 한 30보 정도 가면 예. 100보 중에 아하. 저는 분명히 간다고 믿고 네. 있어요. 아, 이거 안 하면 저도 지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이라도 네. 평가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노동개혁 얘기하시면서 자꾸 그 69시간 프레임에 갇히는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 이제 표현이 저희도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거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하. 근데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거라고 좀 봐요. 예. 고용 유용성을 확보하고. 다른 쪽으로 가지를 치면 안 된다. 아하.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외교하고도 연결되고 경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예. 어떤 더 이상은 특히 교육이나 경제만큼은 이념적이거나 반시장적인 정책이 이제는 도입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당장 욕 먹더라도 아하. 경제 정책은 시장적인 정책이 와야 되고요. 교육 정책은 누가 뭐래도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예.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왜? 항상 성공한 정부만 있는 거 아니니까.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 3대 개혁만큼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행동할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왜 것 같다. 그러냐면 교육개혁 하신다고 그리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 중요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자리에 다 검사들 앉혔잖아요.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아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시고 아하. 또 하나는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한 30여 개 정도의 그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야당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예. 다 그냥 시행령으로 통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날 이유도 없고 야당에 뭐 협의하고 상의하고 협치해서 그런 정부가 지금 1년 동안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되게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 이제 총선이 문제인데 예. 총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뭐 돈봉투권이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죠. 코인권이나 뭐 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상태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갈 거다. 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예. 뭐 많이 국민의힘을 찍어주실 테고 한데 예.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로는 꽝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 집안 단속부터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정부가 출범했으면 그러니까 제1야당은 발목 잡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민 상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야당의 몫이니까 역할이고. 예, 예. 근데 아직도 임명직 공무원의 65%가 문재인 정부 때 인사가 아직 물러나지 않고 발목 잡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좀 알아서 좀 물러나셔야 돼요. 알아서 물러나라. 저기 문제 일으킨다고 물러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누가 뭐래도 제1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삼권 분립을 저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확히 얘기하면 제2요구권이죠. 네. 이렇게 하시는데 입법 독재 하지 말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안 하시면 윤석열 정부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한 내용들은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책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좀 같은 것 같으세요. 보니까 아주 치열한 부분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평가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참 좋게 들리는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내걸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정치인들은 저 정당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 또 저런 입장을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장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어떤 일부 시민들께서는 피곤해 하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피곤하게 하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홍보 수단, 언론이라는 루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현수막으로 저렇게 자기들의 주장과 입장을 내보여야 할까? 현수막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별도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수막의 순기능 혹은 역기능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자체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해 수준이에요. 이게 정치 혐오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리고 저 정부를 서로 욕하는 거 뉴스에서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겠죠.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분들 먹고 살려고 달아놓으면 다 뛰어요. 이게 5개 강봉법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이걸 순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역 당협위원장이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참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면요.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도전자들한테는 아주 이거는 또 독소사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에게 정당의 어떤 역할과 기능, 어떤 성과들을 홍보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좀 묶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당장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교차로에 몇 개 이상 금지 나왔는데 안 지킨다 한들 뛸 수가 없어요.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빨리 5개 광고물법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좀 하는 방향으로 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서로 칭찬하는 얘기만 좀 하자. 오히려 반대로? 네. 정치 혐오만큼은 좀 막자 이거를 통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혹은 설득으로 혹은 협상으로 뭔가를 맞죠.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 이제 충북의 지역사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혹은 도의원, 시의원들이 방송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놓고서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현수막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겁니다. 이렇게 싸잡아 다 비난을 하시면 곤란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PD님께서 이 PD님이 여기 출연자 섭외하는데 정말 애를 먹고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고 현수막은 중앙당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자신의 소신을 담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골라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딱 정리가 돼요. 가장 최소한의 현수막을 걸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판에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장장 2주간에 걸쳐서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 혹은 정치인들의 현수막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입장차도 들었고 해석한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끝내기 한 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현수막 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자기 발언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이런 거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예컨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시든가 혹은 그 한미일 외교에 대해서 한쪽은 굴욕이라고 하고 한쪽은 뭐 성과라고 하고 하는데 그럼 자기 생각은 뭔지 자기 개인의 그 성과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변별력을 갖지 않을까요? 아니면 달지 마시든가. 아하, 슬쩍 다리 올리는 짓은 안 하는 걸로. 예, 최진현 전 의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역지사지하자. 역지사지. 그 시민의 입장도 생각을 하고 네. 상대 당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서로 입장과 견해는 틀릴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건 시민의 편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